그래서 531페이지 프로그램은 2200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아마 오전반하고 수업을 같이 이렇게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엔 이제 데이터가 좀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들어있어도 수업 들으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일단 교재는 531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게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소득세 파트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얘는 붙박이고요. 원천징수에도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얘는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번인가 빼놓고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보다 이쪽이 할 만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양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이 배점이 총 15점인데 수업만 잘 들으시고 연습 조금만 하면 10점은 넘어요. 왜냐면 헷갈리는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 맨날 똑같거든요. 그 한두 개 틀렸다 그래서 뭐 빵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531페이지 피시고 여기 눌러주세요. 처음 누르는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제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주고받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눌러주세요.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 가시면 뭐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몇 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이제 오전 오후반이 같이 쓸 수도 있고 혼자만 쓰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습할 거는 이진학시예요. 일단 여기 이진학 눌러주세요.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2018년 3월 5일 맞고 내국인 맞아요. 여기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란에다가 서울 송파구 가락로 237 치세요. 그리고 혹시 연습하려고 켰는데 입력이 되어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 제가 보내드린 거 있었죠? 2022년 그거 설치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아마 여기는 비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거기 건강보험료 530만 원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얼마요? 530.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급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분은 한 달의 결론은 얼마 가져가신다는 얘기예요? 530. 53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용보험이라고 있으시죠? 고용보험은 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여부 여. 그래서 대표자라 고용보험 뭐 한다? 안 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고용보험이라는 게 고용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고용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주인인 거지 그 회사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이제 부양하는 가족들 있죠.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세요. 그래서 본인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져 나오시고 여기 두 번째 눌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누구냐면은 저기 배우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우자 몇 번이라고 되어 계시죠? 3번. 그래서 3번을 치세요. 그럼 3번을 누르시면 여기 3번이라고 들어갑니다. 요 3번이 뭐라고요? 배우자 번호예요. 그래서 배우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배우자 이름이 김미환님 치시고, 그래서 김미환님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이니까 1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니까 1번, 그 다음에 70121220605551 치세요. 왜 치는지는 이해되시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야 무슨 계산할 수 있어요? 나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맞죠? 왜냐면 돈 안 버시잖아요. 네. 그래도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나이 그러면 몇 세이야? 2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이분 지금 여기 보시면 몇 살이래요? 52살이래요. 52세. 그러면 여기 넘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나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목표가 아니고. 초반에 좀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 돼요. 이거는 훨씬 더 쉬워요. 부가세보다는. 왜냐면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적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급여로 나오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오면 150만원 이하, 이자 배당 나오면 2천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으로 나오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요? 300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다음 칸 눌러주세요. 다음 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지문 보시면은요, 자녀는 여기 있어요. 4번. 몇 번에 있으세요? 자녀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주세요? 4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석민. 그래서 이석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020511301978 치세요. 그럼 몇 세로 나오세요? 20살.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녀 체크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왜 안 해오셔도 되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 이상이요? 7세 이상. 그 다음에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은 자녀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7세라고요? 법에서 그 나라에서 6세까지는 육아수당이 나옵니다. 6살까지는. 그래서 6세가 아닌 그 위의 나이부터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미국의 유학. 네, 유학 가 계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뭐는 안 되냐면 부모님이 이민 가 계신 건 안 돼요. 근데 자녀가 유학 가 있는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의원이. 맞죠? 국회의원 자녀들이 어디 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외국 나가 있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저거는 안 돼요.
부모님이 외국 살고 계신 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외국 살고 계신 것까지는 인정을 못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가 유학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533페이지. 여기 두 번째 하실 분은 저기 강경림 씨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하나 공하나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누구 있으세요? 강경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강경림님 월급이 아니라 사원 등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투실업의 사원 강경림의 부양가족 내역이다.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20대니 뭐 그거 넣은 거 있었죠? 거기에다 부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사원등록 메뉴에 연말정산 시 세부담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면 되죠.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지문에 지금 보시면 연간 총급여액 2,600만 원에다가 밑줄 치시고 앞에 보세요. 제가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건데요.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언제만 신경 쓰시는 거냐면은요. 본인이 여자일 때만. 본인이 남자일 때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본인이 모이실 때만이요. 여성분이실 때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요. 주로 이런 경우에요. 요거는 이제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지금 얼마라고 쓰여 있죠? 네, 2,600이라고 쓰여 있죠. 그게 요거 때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이때는 세대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데 지금은 뭐에 걸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뭐예요? 여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녀자라고 있어요. 부녀자에다가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뭐 딴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부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눌러주시고 배우자는 3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 치시고 뭐 줄래? 정줄래 씨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분 주민등록번호가 790219108903일 치세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뭐 달라 그래요? 우리가 사업자 주민등록 등본 갖고 오라 그러죠? 요런 거 입력해야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실게 요 상태에서 부 일단 눌러주세요. 왜 부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일단 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간 총급여액 300. 연간 총급여액 얼마라고요? 300. 제가 아까 여기 외울 때 500만 원이라 그랬죠. 네, 500만 원이랑 얘랑 500만 원이랑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70%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500만 원까지 몇 프로 빼준다고요? 70%. 70%만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준래 씨가 현재 300만 원 벌었죠. 그러면 몇 프로는 빼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500만 원까지는 70%. 그러면 210만 원을 빼줘서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에 150만 원이 되는 이유가 몇 프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70%. 그래서 그 70%좀 일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도 있어요. 네, 무슨 소득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0만 원에다가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계시죠? 80만 원. 얼마예요? 8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90에다가 80 더하면 얼마예요? 90에다 80 더하면 170이죠. 170만 원. 그래서 우리 소득 외울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없는 거는 다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00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17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커면은 이분은 본인 거 따로 신고해야 돼요. 합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본인 거는 돈을 버시면 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벌어서 안 된다? 돈 벌어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온 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넣으실게요. 여기 보시면 부모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누구의 부모님이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니까 1번이에요. 왜냐면 강경림 씨니까 강대만 씨가 우리 부모님이시겠죠. 그래서 몇 번으로 하세요? 1번으로 하시고 강대만 치세요. 강대만 치시고 1번에 내국인, 그 다음에 450-331-1021-202 치시고 그 다음에 오탄 하시면 다시 치시면 돼요. 치다 보면은 저도 오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60세 이상이 맞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에 그 다음에 70대 넘으시면 경로우대 공제도 해줘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70세 이상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힌트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 힌트를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공부 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근데 꼭 안 외우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기 이분 일단 주거형평상 별거되어 있죠. 맞죠? 네. 형제자매만 동거예요. 나머지는 따로 살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만 안 사시면. 부모님은 외국에만 안 사시면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꼭 같이 살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살아도 되고 따로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얼마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뭐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동결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무슨 과세라고 표현하세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용직, 하나는 복권당첨금. 얘네들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맞죠?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 머릿속에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빵원이야. 왜냐면 더 이상 낼 세금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분리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수진님 넣을게요.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수진님도 어머님이시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최수지 46060520302221 먼저 치시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따로 살고 계시죠. 근데 따로 사는 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셔야 되냐면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돈 안 버시면 공제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뭐까지 돼요? 경로 우대까지. 됐습니까? 네. 경로 우대가 되는 이유는 경로 우대는 몇 세 넘으셔야 된다? 70세. 근데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얘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왜 70세라고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만 딱 줄 수도 있어요. 76세야. 그러면 우리가 60세 이상의 뭐까지 넣으셔야 돼요? 경로 우대.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또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은 4번입니다. 직계 비속. 그래서 4번 치시고 정주리 11020540149001까지 일단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분 몇 살이에요? 11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1살. 네. 근데 장애도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장애인란으로 오세요. 장애인란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1번에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그 다음에 자녀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 그랬죠? 7세에서 20세까지라 그랬죠? 근데 11살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엔터 엔터. 그리고 이제 종종 답지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답지에 여기 장애인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뭘로 되어 계세요? 답지에 보시면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해도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뭘로 하든 답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종종 이제 답지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민석 4번에 정민석 그 다음에 130505304900인데 9살이니까 자녀까지 들어가야 되죠. 입력 마무리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구별하는 건 앞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534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박시용님 누르시고요. 534페이지 박시용님 누르시고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기본상. 여기 보시면은 요분 생산직이에요. 박시용님. 무슨 직이세요? 생산직. 그래서 생산직이니까 거기에서 생산직 눌러주세요. 여기 10번. 요건 생산직일 때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슨 직일 때만요? 생산직일 때. 그래서 1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누르시면 요 밑에 떠요. 전년도 총급여액 얼마요? 네, 3천만원 이하.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분은 2,800이죠. 그러면 3,0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은 여예요. 왜냐면 거기에 3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2,800, 아이고 280이네. 2,800 치세요. 28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2,800. 또 요거는 무슨 직일 때만 하시는 거세요? 생산직.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좋은 거는요. 사무직에 남자에 혼자 살아. 이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생산직 나오면 요거 신경 써야 되죠. 여자분으로 나오시면은 부녀자 공제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시험은 사무직이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거기 이미용 씨부터 이미자 씨까지 한번 밑에다가 넣어 보세요. 맞고 틀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또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본인 거는 남자분이시고 뭐 한부모도 아니고 남자는 한부모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부모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은 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 이미용 79070720468221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600만원. 우리 외울 때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이자하고 배당은 2000까지 됩니다. 얼마까지 돼요? 2000. 네. 근데 1600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우자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자녀 박상민 031104305049 그러면 20살 이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 박정현 05010740748880 여기도 자녀 되고요. 또 자녀인데 세 번째 자녀 박정은은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당해운도 입양했죠? 그러면 여기 가셔서 몇째요? 셋째.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출산하고 입양은 한 번씩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 한 번, 끝. 그 다음에 입양했을 때 한 번, 끝. 왜냐면 입양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아이 가지고. 그다음에 출산도 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말 안 들으면 아우 저걸 뱃속에 다시 넣어버릴 수도 없고 맞죠?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출산하고 입양은 한 번씩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넷째부터는 셋째로 넣으시면 돼요. 셋째가 최고 금액이라 어차피 넷째라 그래서 뭐 돈을 더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이미자씨 82041220717114 그 다음에 요분은 뭐예요? 시각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등록하시는 게 시험 문제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명 것만 넣는 거예요. 뭐 강경림 씨면 강경림 씨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종료해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537페이지. 537페이지는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원 등록을 합니다. 왜냐면 사원이 새로 들어오면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 매달 뭐를 주죠?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이 월급 준 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이거든요. 연말정산하거나 월급 준 거에 관련돼서 매달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비과세. 비과세의 뜻이 뭐죠? 예, 뭐 안 주겠다? 세금 안 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비과세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나오지만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첫 번째로 식대. 그래서 식대는 음식물을 별도로 지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저거예요. 뭐냐면 돈만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회사 가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밥 주는 회사. 맞죠? 돈은 안 주고 밥만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밥 안 주고 돈만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뭐는 먹여야 되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식대는 점심이에요. 야간은 상관없어요. 네, 야간에는 뭐 밥을 주든 뭐를 하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점심입니다. 중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밥도 주고 돈도 주는 회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요런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 봤을 때는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때는 밥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건 과세가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음식물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식대는 비과세가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요거는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할 때인데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차를 어디에 써야 돼요? 회사 업무에. 그래서 출퇴근용 안 돼요. 실무에서는 출퇴근용도 인정하지만 시험 볼 때에는 출퇴근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끌고 와서 꼭 회사 일에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나오는 게 육아수당. 그래서 요거는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저희 자녀 공제가 7세부터 20세까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요거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일단 6세 그러면 미취학 아동이에요.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37페이지 밑에 보시면 강경님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래요. 그 다음에 6월에 지급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월정액이다.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비과세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사원 등록 밑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의 꽃은 여기에요. 수당공제.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의 꽃은
어디라고요? 수당 공제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위에 기본급이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래서 기본급 여. 근데 어차피 여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상관없구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은 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죄송한데 작업을 하나만 좀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급일자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일자요? 지급일자. 요거 좀 눌러주세요. 원래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있죠? 삭제 눌러서 다 지워버리세요. 근데 원래는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급여자료 입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매달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연습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여기 종료 누르시고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삭제 버튼 있어요. 네, 그거 클릭하고 삭제 누르세요. 네, 이거 다 지워. 네, 다 지우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수당 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당 공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보시면 여기 여 맞고 상여는 부죠. 그 다음에 직책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부. 월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부. 그러니까 부의 뜻이 안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부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식대 거기 보시면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부로 바꿔요. 네, 비과세는 부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과세의 식대 치세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기 위에는 비과세인데 이게 과세로 안 바뀌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과세는 아니다라고 잡아버리고 밑에다가 과세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 있어요? 20만원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래 보시면 본인 명의의 소형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받았다. 별도의 시내교통비는 지급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죠. 그래서 여예요. 따로 받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돈만 받아야 돼요. 근데 시외교통비는 괜찮아요. 시내교통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외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시외 나가면 막 4시간 운전해야 돼. 기름값 나가서.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시내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나오거든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시내만. 시외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혹시 명칭이 안 맞는 분은 고치세요. 야간 근로수당으로. 맞게 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오전반에 저기를 한번 고쳤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간 근로는 그 다음에 혹시 가족수당이나 요런 다른 가족수당 있는 분은 부로 바꿔주세요. 없는 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게 오전반에 연습하신 분은 제 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해 보시면 출근수당하고 자격수당 안 넣었죠. 맞죠? 제가 이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헷갈릴 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일 밑에 클릭하세요. 제일 밑에 칸 클릭하시고 일단 비과세로 하세요. 무슨 과세로 하시라고요? 비과세.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직 입력 안 했어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거는 입력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로 하시고요. 이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하시고 요 옆에 클릭하시고 뭐라고 치시냐면은 출근수당 치세요. 요거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근수당 치시고 그 다음에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F2 누르시고 출근 쳐보세요. 그래서 출근 치셨더니 출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만요. 여기에다 비과세하고 출근 수당 치고 F2 출근 쳤더니 없죠? 그러면 여기 취소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얘를 과세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어. 우리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비과세로 고치고 출근 수당 치고 F2 출근. 그랬더니 네.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과세. 좋은 방법은 아닌데 모를 땐 이렇게라도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격증 수당이 있어요. 자격증 수당도 똑같이 비과세로 하시고 자격증 수당 치고 F2 자격증 쳤더니 자격증 수당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럴 때는 여기를 다시 뭘로 돌리시라고요? 과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구별 못할 때 그럴 때 써먹으시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빠져나가시고요. 요거 나가시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고 보니 요거 하나 안 나왔구나. 여기,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제라고 있어요. 여기 공제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공제 누르시고, 여기 제일 밑에 칸에다, 항상 제일 밑에 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칸 가셔서, 우리 사주 조합비라고 치세요. 거기 있어요. 우리 사주 조합비라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F2, 그 다음에 무슨 금이요? 기부금.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에다가 6월달 치세요. 06. 그 다음에 6월 25일 치시고, 그 다음에 강경림 씨 거에다 넣을게요. 거기 지문에 강경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금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250, 그 다음에 자가운전은 20, 그 다음에 야간근로는 10, 그 다음에 식대 얼마요? 10, 출근 5, 자격 5, 우리 사주 얼마요? 2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만 잘하면 입력은 별거 없어요. 입력은 그냥 칸에 맞춰서 타이핑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수당공제가 초반엔 좀 헷갈릴 겁니다. 왜냐면 안 하던 거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제 연말정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